에너지 의학에 대한 제임스 L. 오슈먼 박사님의 책을 계속 읽어 나갑니다. 이번에는 큰 챕터 몸속 에너지 회로에 대한 챕터 10쪽을 중간쯤에서 읽으면서 연속체, 컨티뉴움, 연속체, 세포 골격이 있는 연구 주제가 되자마자 세포 매트릭스가 세포 표면 너머로 결합 조직 시스템이나 세포의 매트릭스와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다. 막을 관통하여 이어지는 분자들의 전체 계열, 즉 인테그린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인테그린에 관한 설명 예를 1997년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것을 처음 관찰해낸 과학자의 이름이다. 그의 이름은 브레처이다. 그는 결국 세포막의 단백질을 연구 중이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세포의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뻗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이 그 당시 새롭고 획기적인 개념이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세포질 매트릭스도 핵피막과 핵매트릭스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져 있다. 1997년 이러한 사실들은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며 생체의학에서도 중요하다. 세포의 주변 환경과 세포 안 유전 물질 간의 경계는 우리가 한때 생각했던 것처럼 명확하거나 투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현존 치료사라면 당신이 만지는 것은 단순한 피부가 아니다. 당신은 몸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상호 연결된 망상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웹 네트워크. 실제로 피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연속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첫 번째 조직들 중에 하나이다. 1984년 전체 상호 연결 시스템은 결합 조직, 세포 골격. 94년 조직 텐서 매트릭스 또는 간단하게 생체 매트릭스라고 불려왔다. 생체 매트릭스는 신체의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연속적이고 역동적인 초분자 망상 조직이며 결합 조직인 매트릭스 안에 세포 매트릭스가 놓이고 그 안에 핵 매트릭스가 위치한다. 상피, 진피, 이렇게 기존 화학이 강한 결합을 내지는 공유 결합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초분자 화학은 많은 분자들로 구성된 복합체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분자들 간의 보다 약하고 가역적인 비공유 상호작용을 연구한다. 본질적으로 당신이 인체를 만질 때 당신은 연속적으로 상호 연결된 시스템을 만지고 있는 것이며 그 시스템은 신체 내 거의 모든 분자들로 구성되고 이 분자들은 복잡한 망상 조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생체 매트릭스는 근간이 되는 단위체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이 없으며 어떠한 부분도 주되거나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전체 네트워크의 속속은 모든 요소들의 통합된 활동들에 달려있다. 시스템 일부에 가해진 이롭거나 해로운 영향이 다른 데로 전파될 수 있고 실제로 전파가 된다. 이것은 생체 구조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이다. 우리가 갖는 이미지는 우리가 행하는 치료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것들을 기반으로 특정한 의도나 테크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근막을 늘리는 테크닉들, 즉 마사지, 능동적인 고립, 스트레칭, 언어 인딩, 구조 통합술 또는 롤핑과 그 밖의 많은 것들이 생체 매트릭스 네트워크에 작용하고 있는 장력을 바꾸고 이것이 다시 세포 생화학 반응을 바꾸게 된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매트릭스 장력과 생화학 반응 간의 관련성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얻게 될 것인데 그것은 도널드 잉거브와 그의 동료들에서 개척된 성과이다. 의도는 가벼이 볼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의도가 치료사의 신경 시스템의 특정한 패턴의 전기자적 활동을 일으키고 그것이 치료사의 몸을 통해서 그가 만지고 있는 환자의 몸속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의 다양한 각 부분과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명백히 유용하지만 각각의 요소는 연성망의 국부적인 영역이나 세부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세포, 조직, 기관 모두의 모양, 형태, 기계적 에너지, 기능적인 특성들이 매트릭스 속성의 국소적인 변이들 때문에 생겨난다. 핵 매트릭스 내의 게놈은 이러한 네트워크의 세부 영역이다. 네트워크의 세부 영역이다. 정보의 흐름, 기기론 대 생기론,
기계론, 메커니즘과 바이탈리즘, 기계론과 바이탈리즘의 논쟁과 환원주의 접근법이 남긴 유산은 침술 원리에서 제한하는 시스템적인 조절과 구장에서 논의한 그 밖의 조절과 같은 신체의 전반적인 조화 내지는 통합과 관련한 개념에 대하여 도외시하는 경향이다. 그 자체의 특성상 환원주의 접근법은 전체 유기체의 수준에서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가정하는데 단지 그것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이유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체의 분해되어 한 번에 한 조각씩 연구되어야 한다. 부분들을 전체 하나로 재조립하는 것은 어떠한 알 수 없는 먼 미래의 시점까지, 즉 우리가 부분들 전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때까지 연기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종합체제 이론이라는 것이 개발되었지만은 1971년 그것에 적극적인 흥미를 보이는 생리학자는 거의 없었다. 이제는 그 조각들을 조립할 시간이 되었으며 아주 많은 과학자들이 더 큰 그림을 이해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아남기 위해서 복합 생체 시스템은 정보 처리 과정을 수행할 복잡한 망이 필요하다. 각각의 요소는 자신의 활동들을 다른 부분들이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연계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뛰어난 생리학자 에드워드 F. 아돌프는 생리학적 통합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찰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완전체에 대한 생물학이란 통합되고 조화를 이뤘으며 성공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신체에 관한 연구이다. 어떠한 부분이나 속성도 상호 관련이 없는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명백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연결들은 단일한 사슬이 아니라 매우 많은 수의 연결 경로들이 교차된 형태이다. 아돌프 1982년. 그러니까 이게 대정요법으로 함부로 그냥 부분적으로 건드려서 치료하고 째고 꿰매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이전에 전체의 의료의 건강을 살피면서 처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자, 과학자들이 조절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체로 신경 시스템에서 시작한다. 신경 호르몬의 발견으로 신경며 호르몬 시스템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대체로 화학적인 조절에 대해서 세포 대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바라봤다. 예를 들어서 조절 물질 호르몬들이 세포와 매트릭스를 통해서 목표 세포에 부딪힌 일이 생길 때 확산해 나가며 부딪히게 되면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호르몬들은 세포 표면과 반응하지만 또 다른 호르몬들은 세포막을 가로질러서 들어가서 세포 안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이다. 이제 우리는 많은 호르몬들이나 다른 신호분자들이 세포 표면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것이 세포 활동을 활성화하는 세포 내 2차 메신저의 생산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로 라스무센 1981을 보라. 이런 이유로 생체 시스템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두 가지 주된 언어, 즉 화학과 에너지와 관련이 되어 있다. 화학적인 조절은 호르몬과 여러 가지 인자들, 팩터, 예를 들어서 성장인자, 상피 성장인자, 그리고 세포 내 여러 가지 2차 메신저들에 의해서 수행된다. 반면에 에너지 상호작용은 두 종류로 전기적인 것과 전자적인 것이 있다. 신경과 근육의 전기 활동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밖에도 많은 종류의 에너지 신호 시스템들이 존재한다. 어떤 것들은 언젠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더욱더 심도 있게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매트릭스는 기계적인 네트워크인 동시에 진동의 네트워크이며 에너지, 전자, 광자, 정보의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생리적인 과정, 조절 과정의 모든 구성은 연속적으로 쏟아가는 생체 매트릭스의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생체 시스템을 위한 합리적인 고안을 한다면 모든 세포가 신체의 다른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에 대한 정보를 받는 형태일 것이다. 통합 시스템의 인체란 함께 작동하는 수천 개의 생리학적인 과정들과 특성들이 합해진 것을 의미한다. 호흡 한 번, 심장박동 한 번은 셀 수 없이 많은 이벤트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동시에 실행이 된다. 생명체 내의 각 부분들과 작동 과정들은 매우 복잡하게 엮여 있으며 수천 번씩 조정을 거친다.
만일 활동을 통합하는 과정이 없다면 생체는 물리화학적 반응들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발휘되지 않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전체에 있어서 각각의 과정은 다 중요하다. 아돌프 1982년. 그래서 각자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면은 뒤죽박죽이 된다 이 말이죠. 매트릭스의 동력학, 신호 전달과 세포 크롤링. 생체의 매트릭스의 속성을 연구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 있었다. 매트릭스가 방어 및 회복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바로 이 매트릭스를 통해서 영양분, 호르몬, 다른 신호 분자들, 독소, 노폐물이 확산되어 세포들이 이들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이다. 명백하게 이 시스템의 속성, 즉 여러가지 물질과 신호 흐름에 있어서의 개방 상태에는 생명에게 있어서 필수적이다. 기존 의학과 관련된 다양한 보완 치료법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 중에 하나는 기존 의학은 여러가지 기관과 시스템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생체의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보완의학 치료사들은 매트릭스의 질에 우선 주목함으로써 건강 문제를 종종 풀어내는데, 여기서 매트릭스의 질이란 몸을 터치했을 때 나타나는 살의 모양이나 느낌, 그리고 살이 움직이는 방식들을 의미한다. 손상을 입은 부분은 형태나 뭉침으로 남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혈류, 영양분, 에너지, 증거그럼, 세포 이동이 방해를 받게 된다. 이런 부위들은 홀리스틱 치료사나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만졌을 때 종종 감지되곤 한다. 구조적인 바디워크 기법은 이와 같은 오래된 손상의 흔적들을 체계적으로 치유함으로써 림프 순환 신경 시스템 및 그 밖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포 외의 매트릭스와 세포 내부를 연결하는 분자들을 인테그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인테그린은 제자리에 세포를 붙이는 접합 분자들의 한 부류이다. 놀라운 것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그것이 신체의 대부분의 기능들도 조절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관절염과 심장질환, 뇌졸중, 골다공증, 암의 확산 등에 있어서의 인테그린의 숨겨진 역할을 밝혀냈다. 생체 매트릭스는 고정된 시스템이라기보다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주변 세포들 간의 연결성과 세포의 기질 간의 연결성은 영구적이라기보다는 다소 불안정한 것이다. 세포들의 모양을 바꾸거나 슬근슬근 기어가는 것처럼 연결성이 형성되었다가 깨졌다가 변경되거나 한다. 당김, 잔선료, 접착점, 반결합 소체, 인테그린, 커넥신, 고정 잔섬유 등의 특이 커넥터들은 연기를 끊고 접고 용이하고 수정하는 불안정한 구조들이다. 손상 입은 피부의 회복이나 다른 조직의 복원이 필요할 때 이러한 가역적인 부착은 상피세포, 섬유화세포, 고라세포, 근화세포, 그리고 그 밖의 생성세포들이 돈을 안을 수 있도록 해준다. 고체 생화학, solid state biochemistry. 위에 선언이 된 바와 같이 현대 생화학과 세포 생물학은 수용액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의 연구에 기초한 것이 됐다. 핵 및 결합 조직 기질과 역동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구석구석 침투해 있는 세포 골격의 발견은 고체 생화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연구. 이러한 접근법은 신체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과정들에 대하여 핸즈온 치료사, 구조치료사, 에너지 및 생체 역학 치료사들이 가져오는 이 효과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치료사들의 고체 생화학이 깨닫게 해준 것은 효소들이 구조적 체계로 조직화되어 있다면 화학 반응들이 훨씬 더 질서있고 신속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그는 반응들의 실제 속도는 분광학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기술로 측정이 되었다. 그들의 발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V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어떻게 골이 넣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슬로우 모션이 없다면 어떨지를 생각해봐라. 화학 반응도 마찬가지다. 저혈과 동료들은 화학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는 상세한 과정을 관찰하기 위하여 한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의 원자와 분자를 슬로우 모션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방법은 세상에서 틀림없이 가장 빠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다. fem토초 분광학을 사용하여 주위에 이런 원자가 대략 1000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아되었다. 생체 매트릭스 개념은
전반에 걸친 제어에 대한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매트릭스 안에서 전달되는 신호들은 생체 전반에 걸쳐서 매트릭스와 결부된 효소 메타볼론들을 조절 내지는 미세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트릭스 사이로 이동하는 신호, 즉 매트릭스 섬유들 사이에 채워진 간질액에서 확산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와 매트릭스 자체 내에서 전달되는 신호, 즉 단백질의 주사슬을 따라 이루어지는 전기 전도와 단백질 표면에 부착된 수분층에서 양성자의 호핑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호를 구분한다. 세포와 조직에서의 결정화된 배열, 압전기. 우리는 직관적으로 생체 물질이 결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정체라고 하면 흔히 다이아몬드나 만호와 같이 단단한 물질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생체의 결정체는 길고 가늘며 유연한 분자들로 구성되고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다. 이렇게 압축되거나 늘려질 때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그래서 압전기성이라 하는 것이고, 많은 압전 물질들은 또한 열전기성이기도 한데, 다시 말해서 그것들의 온도가 변할 때에 전기장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고체 특성들, 압전기성과 열전기성이 만들어지는 결과 중의 하나로 신체를 만짐으로써 조직이 전기장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전기장은 차례로 생리학적인 과정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생리학자들은 압전기 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뼈에 의한 전기 발생을 연구해왔다. 여러분들이 걷는 각각의 발걸음이 다리에 있는 뼈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전체 골격을 통해서 특징적인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압전 효과는 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체의 거의 모든 조직들은 압축되거나 늘어날 때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압전 효과는 이러한 전기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원인이 된다. 이 같은 전기장이 또 다른 발생의 원인은 유동전이다. 조직에서 전기장을 발생시키는 이러한 두 가지 방법들의 상대적인 기여도가 연구되어 왔다. 자, 포스. 신체 구조 제어, 대소적인 재생. 치료와 생리학에 있어서 조직의 압전기 및 그 밖의 고체 상태에서 전자적인 특성이 갖는 중요성은 그것들이 몸에 쓰이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틀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오시만. 몇몇 과학자들이 시기에 소치된 것들 중에서 일부가 마모된 구조를 회복하고 대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은 성인의 신체 구조를 비교적으로 고정되고 영구적인 것으로 가정했었던 시대가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1940년이나 출간된 인체 구성의 역동적인 상태라는 제목의 소책자 덕분에 극적으로 표현했다. 이 책에서 콜롬비아 대학교의 의사인 루돌프 센하이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했던 세 차례의 던햄 강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센하이머의 동료였던 라트너는 1979년 1940년에 센하이머의 저술이 발생 이후로 이러한 연구가 발전되어 온 양상을 정리했다. 센하이머는 대사적인 재생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이 개념은 세월의 시험을 견뎌내었다. 이렇게 소위 대사 결합과 배출. 이 풀 안의 분자들 일부는 분해가 되어 배출되는 뒤 반면에 나머지 분자들은 결합 조직 내의 콜라겐과 같은 큰 분자들 속으로 도로 삽입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반응들은 매우 정확하게 균형 잡혀 있기 때문에 신체의 구성물들은 그 양이나 위치, 구조가 거의 변함없이 유지가 된다. 구조를 분해시키는 용해 또는 분해 효소들은 합성 반응이나 생성 반응에 의해서 균형을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효소들은 그 자체가 끊임없이 합성되거나 분해되는 단백질이다. 이러한 과정은 세포핵에 의해서 제어되어서 효소의 생성과 분해 비율이 세밀하게 조정이 된다. 이 상태는 수용성 접합체를 사용해서 축조한 벽돌담에 비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담의 크기와 형태를 바꾸지 않고도 벽돌을 쉽게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어떤 이유에서건 벽이 추가적인 부하를 견디도록 요구될 때는 추가적인 벽돌과 접합체가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더해질 수 있다.
이는 벽돌 공들을 더 많이 투입하여 합성 비율이 제거 비율을 넘어서게 함으로써 달성된다.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하나는 자연은 물질과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언제나 너무나 경제적인데 그러한 자연이 왜 몸을 구성하는 분자들이 끊임없이 교체 회전되도록 하는 값비싼 과정을 채택했느냐 하는 것이다. 회전율은 따라서 못쓰게 되는 부분을 회복하는 데 필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분들은 반감기가 불과 19번이다. 이 문제를 연구한 생화학자들은 단백질 교체 회전이 동물이 먹이의 변화나 호르몬 수치 굶주림에 적응하도록 할지도 모른다는 추측 외에는 감히 설명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명백하게 설명이 된다. 그것은 바로 자연은 생명체와 환경과 에너지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따라서 생명체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 적응시킬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먹이에 있어서의 변화는 그러한 상호작용 중에 하나다. 또 다른 것으로는 신체적 혹은 감정적인 상처의 회복이 있다. 예를 들어서 피컵 1978년도에 행동학적으로 표현되는 스트레스 패턴의 결합 조직의 콜라겐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몸이 움직이고 중력장과 상호작용하는 정도는 구조에 미치는 또 다른 중요 영향 요소이다. 육상선수, 음악가, 댄서, 그 밖의 공연 예술가들은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연습하다 보면 구조, 기능, 움직임, 에너지 활용에 있어서 점점 적용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극단적인 예가 보디빌딩의 경우인데 끊임없이 자극하는 노력을 통해서 극적인 신체 모양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 근육은 크기와 세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근막 시스템의 다른 성분들을 증가한다. 콘서트장에서 느낄 수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섬세한 기술 또한 마찬가지 예로 들 수 있는 현상인데 몸이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에 맞춰져 감에 따라 그 형태와 움직임이 점점 완벽해져 간다. 도대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신체 구조에 있어서 이같이 놀랍도록 질서정연하고 일치된 변화들이 조정되는 걸까? 현재로선 움직이는 동안에 발생하는 에너지장이 생성세포들의 활동을 명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에너지가 조절한다. 이때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 그죠? 뼈를 만들 때도 의사는 로이드 베커는 울프의 법칙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뼈가 휘어질 때 한쪽은 압축되고 또 다른 쪽은 늘어난다.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휘어지는 압축된 쪽을 지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뼈가 자라게 되면 늘어난 쪽은 뼈가 재흡수된다. 이는 마치 교량에서 교통량을 대부분이 한쪽 차선에 몰리는 것이 감지되면 추가적인 지지대와 케이블들을 그쪽에 설치하고 다른 쪽 차선에서는 그것을 해치하게 되는 것과 같다. 결과적으로 테니스 선수나 야구 투수는 라켓을 휘둘거나 투구하는 팔 쪽 뼈가 다른 쪽 팔에 비해 더 무겁고 다른 모양을 띠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개념들은 핸즈온 치료사나 에너지 치료사, 운동 치료사, 에너지 심리학을 다루는 의사들에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자신의 생활 습관이나 감정 상태, 손상에 따라서 중력에 대한 몸의 사용이 달라짐으로써 신체 구조가 전체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이렇게 놀라울 정도로 가소성이 있는 매체이다. 몸이라는 것은 그것이 롤프의 1977년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신체의 구조에 질서 있고 함응된 변화들이 조정되는 것일까? 현재로서는 아래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앞전 효과와 유동 전이를 통해서 생성된 전기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여겨지고 있다. 전기장을 통해서 섬유화세포와 고라세포 같은 세포들은 앞전 효과에 의해서 발생된 극히 작은 생체 전기 신호에 포함된 정보를 활용하여 쇤하임에 의해서 대사적인 재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합성 및 분해 과정을 책임질 효소 생성률을 결정한다. 우리는 15장에서 미세 인공 전기장의 적용으로 골치와 재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인데 이는 손상을 입었거나 비정상적인 조직에 있어서는 잘 전도되지 않는 조직 분리의 앞전기장을 미세 인공 전기장이 증강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동시에 치료장의 조직의 전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비정상적인 조직의 재건을 돕게 된다. 생체 매트릭스의 성질.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생체 내 에너지 시스템의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할 수 있다. 생체 매트릭스의 연속 체인은 신체 전반에 걸쳐서 존재하는 모든 결합 조직과 세포핵 전체가 포함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 성질들을 요약해 볼 수가 있다. 신체의 모든 주요 체계들, 순환계, 신경계, 근골격계, 소화관, 다양한 기관과 세포들의 모든 부위는 연속결합 조직망의 일부에 해당하는 물질들로 감싸져 있다. 결합 조직은 기계적 연속체를 형성하며 신체 전반에 걸쳐 뻗어 있으며 각 세포의 가장 안쪽가에 다다라 있다. 결합 조직은 유기체의 전체 모양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를 사용하는 것이든 신체의 가장 작은 부위를 사용하는 것이든 신체의 모든 운동은 결합 조직망을 통해 전도되는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각각의 인장, 압축, 급압과 움직임은 결합 조직의 결정적인 격차 구조의 압전기, 생체 전기, 생체 전자, 생체 자기장에 의한 신호, 그리고 아마도 생체 광자 신호까지도 발생시키며 이러한 신호들은 각 인장, 압축, 운동에 따라서 명확한 특징을 갖는다. 결합 조직은 반도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신체의 모든 부분들 사이에 생체 전기 신호를 전달한다. 모든 세포와 핵까지 연결되어 있는 결합 조직과 그 연장선은 생체 매트릭스이며 신체에서 가장 거대하고 구석구석까지 침투해 있는 기관이다. 매트릭스 회로와 경락. 인체가 전자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그다지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대체의학에서 발견되는 몇몇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전자 회로들은 수많은 종류의 일을 수행하도록 고안될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현대기술이 보여주는 경이로움이다. 진화론의 연마 과정을 통해서 생명은 전자공학 및 양자 전자공학적 기계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합들을 시험해 왔으며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모든 조합들에 대해 통달해왔다. 다음 장에서는 생체의 전자적 성질들과 그 밖의 고체 성질들에 대해서 이루어진 발견들을 자세히 다룰 것이다. 생체의 전자공학에 대한 정보는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왔지만 널리 인정받아 오지는 못했다. 자, 이렇게 결론은 상호 연결성은 화학, 생물학, 생태학, 네트워크 이론, 복잡 적응 시스템, 비선형 역학 같은 수많은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될 수 있다. 한 체계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지하게 되는데 이는 이들이 모두 한 시스템에 속해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 기인한다. 여러 다양한 에너지 치료사들에게 근간이 되는 근본적인 발견들이 광범위하게 분야에 이루어져 왔다. 몇몇을 예외로 하고 각각의 발견들을 기반으로 한 획기적인 일반화 큰 그림은 지식을 탐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왔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 생물체의 부분들의 상호 연결성 및 영속성과 통합 기능에 대한 과학적인 근간이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은 세포 및 조직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면밀한 연구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런 생체 전반에 걸쳐서 에너지와 정보가 흐른다는 것에 대해 기초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책이 정리가 되었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